상담방송 4시 주식 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윤입니다. 오늘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시장의 큰 방향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장 지수에는 영향이 적지만 매일 흥미로운 뉴스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 볼턴이 회고록 출간을 앞두고 사전 내용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낚였다는 등 개별 종목단에는 영향을 줄 만한 뉴스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일매일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또 굉장한 개인의 유동성으로 인해서 탄탄하게 시장을 받쳐주고 있어서 예상을 뒤엎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전문가들의 도움 필요하겠죠.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비중, 매수가 3가지 적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의 마무리 주식 해결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렛츠 고! 오늘 함께할 두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모도투자그룹의 최병진 전문가, 오창호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두 분의 조합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30분 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제가 궁금했던 종목 HTS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지수는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에서 오늘 단연 돋보인 테마는 애국 테마주였습니다. 애국 테마주는 꾸준히 상승불 유지했던 테마라면 이 변동성 짙은 테마는 우선주, 방산주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개별 뉴스를 품은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우선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게 과연 합리적인 가격인가 싶을 정도로 이상 흐름을 보이면서 상한가 랠리를 펼치던 우선주들이 오늘 폭탄이 터졌습니다. 먼저 10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삼성중공업은 거래 재개 후 급등은 나왔지만 장중 29%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낙폭을 키워버렸습니다. 결국 종가는 20.43% 하락 마감이 됐고요. 이 4거래일 상한가를 눈앞에 두고 남선 알미유는 하한가까지 터치가 됐다가 약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8.82%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남북관계 관련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전장에서는요, 방산주에 또 상승이 두드러지고 남북 경협주는 약한 흐름이었는데요. 그 전에 스탠스가 바뀌면서 방산주가 오후장에 급락하고 남북 경협주는 오늘 올랐습니다. 아난치가 11.31% 상승이 나왔고요. 일신석재가 5.77%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근데 반대 흐름을 보인 종목이 바로 방산주입니다. 대표 종목인 빅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텍이 오전장에서는 27%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탄력이 떨어지면서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그나마 하락은 최종 면하면서 보완 마감하긴 됐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빅텍에 대해서 종목 진단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장에서 좀 두드러진 테마가 또 QR코드 보안 관련주인데요. 전국 8개 종류의 고위험 시설에서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이 지난 10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오늘 모멘텀을 받으면서 아이크래프트가 3.16% 상승, C큐브가 5.32%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음봉 전환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일 종목입니다. 바로 애국 테마주인데요. 오늘 강세 테마였죠.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의 일부를 차지한 테마인데요. 정부가 WTO에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는 소식에 모나미, 신성통상, 코데즈 컴바인 등이 오늘 상한가에 갔습니다. 애국 테마주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궁금했던 종목 두 종목을 골라봤고요. 전문가와 함께 흐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텍입니다. 빅텍도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요. 오늘 또 하락 마감이 됐다가 다시 한번 또 보합권 흐름으로 거래 마쳤는데요. 최병진 전문가, 이제 방산주 끝물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17일 개성공단 연락사무소가 이제 폭파가 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맞춰서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남북 간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요즘에 안 좋은 기류를 보이다가 북한의 김여정이라는 분이 이제 여러 가지 멘트들도 많이 날리고 약간 공격적인 성향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남북 관계에 있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진 부분이
방산주의 수혜 관점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17일 이후에 추가적인 액션, 추가적인 도발을 한번 기대를 해봤으나 지금 주말이 있다 보니까 오늘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기는 힘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온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오늘 뉴스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남쪽으로 대남 전선에 이제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던 북한이 이제는 일본을 타겟으로 약간의 언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방향성을 본다고 하면은 대남에서 이제 대1 그리고 대미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남북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는 다시금 완화 추세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방산주를 신규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단타성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로 넘어가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급등 흐름을 꾸준하게 나타내면서 단기적으로 3배 이상의 급등 흐름 나타냈고요. 그리고 오늘 주말이 있다 보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 언급을 했던 부분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면서 이탈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급등주인 성향을 고려를 해서 한번 분봉상으로 지켜본다고 하면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지지라인은 지켜주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추가적인 상승 기술적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에 따라서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12,500원 이상 가격대로 온다고 하면은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1,5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투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너무 빠르게 올라왔던 갭이 있기 때문에 이 갭을 빠르게 또 그만큼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 급락 리스크가 있으니 이 부분은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병진 전문가가 빅텍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그런데 최병진 전문가, 그렇다면 남북 경협주는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또 추세가 좀 올라가는 추세가 그렇죠. 변해서요.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반사이익을 번다 하더라도 지금 남북 경협주들이 재미있는 것은 방산주들이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북한의 도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방하는 모습을 그동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 5% 이상의 기술적 반등 흐름을 나타낸 부분은 지금 방산 관련한 이슈가 정권 색채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북한의 포지션이 전환되는 시점에 맞춰서 다시 한번 화해 모드 조성할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중기적으로 가져가실 게 아니라 짧은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큰 틀에서 봤을 때에는 올해 말 이상이 되어야지만 남북경협주들의 시세 분출 구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산주에 이어서 남북 경협주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애국 테마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호 전문가, 애국 테마주는 또 오전장에 이어서 오후장까지 탄력을 유지한 또 테마인데요. 네. 오늘 왜 올랐는지 이슈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작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바로 일본이 이제 반도체에 쓰이는 3종의 이제 뭐 소재에 대해서 이제 수출 규제를 하면서 이제 관련주들 그리고 애국과 관련된 테마 이제 일본산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작년 8월까지 좀 보여줬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강했던 종목이죠. 바로 모나미와 신성통상이 오늘 가장 강했다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이제 패널 설치 요청서를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WTO에 공식적으로 제출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오늘 장 초반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을 했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이제 앞으로 한일 간 WTO 분쟁 절차가 이제 본격화된다라는 시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통상 패널 판단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짧은 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만큼 한 국가끼리의 두 국가끼리의 이제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일이 좀 오래 소요될 수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최종심까지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이제 장기적인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강했었던 모나미 차트입니다. 작년 이제 7월 초부터 참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제 2,000원대였던 종목이 이제 9,000원까지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이번에 상승 같은 경우는 그 당시의 상승에 비하면은 어찌 보면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일단 절반은 가지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주식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안 가지고 계신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종목이 작년에도 일본 수출 규제가 떴을 때 이러한 종목이 많이 갔으니까 이번에도 갈 거야 라는 그러한 식의 이제 묻지마 투자는 약간 좀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신성통상 차트도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차트들의 모양새가 이제 종목은 다른데 형태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만큼 테마적인 부분이 많이 가미된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적과 상관없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험하다는 점 어느 정도 이제 인지를 해두시고요. 금일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은 개인과 이제 외국인들이 좀 팔고 이제 기관에서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이 이제 모나미 종목에서 보였는데요. 이건 그만큼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만큼 이제 장기화 될 수 있는 만큼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서 주말 사이에 또 우리도 같이 싸울 거다라는 뉘앙스의 말이 나온다면은 아마 이 추세는 다음 주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겠고요. 오히려 무대응이나 아니면은 이것에 대해서 좀 완화하려는 화해 제스처가 나온다면은 오늘의 상승분은 또 반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지금 안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신규 매수보다는 일단은 조금 관망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오창호 전문가와 함께 애국 테마주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궁금했던 종목 두 종목을 알아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저번 주만 하더라도 저희가 좀 수익 보신 분들 상담을 많이 도와드렸는데요. 이번 주는 많이 손실 보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희가 또 도와드릴게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전화 상담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시청자님 목소리가 밝으신데요. 종목 좀 수익 좀 보셨어요? 아니요, 안 봤어요. 아, 정말요? 아,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테라젠 이텍스 11,800원에 30%. 테라젠 이텍스를 갖고 계시고 11,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세요? 예, 예. 아, 오늘 종가 상황 보니까 매수가 약간 비슷한 구간이긴 하지만 약 손실권이세요. 예, 예. 약간 언제 손실을- 매수하셨어요? 이거 한 일주일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어느 언제나 정도요? 잘 모르겠... 네. 예? 최근에 한 매수하신 일주일. 거세요? 예, 최근에 매수했어요. 아, 그럼 매수하시고 수익 본 구간도 있으실까요? 한 번 있었지. 750원 갔었지. 12,750원. 아, 12,750원까지 보신 적이 있으시군요. 예, 그때가 한 번. 그런데 왜 그때 매도를 안 하셨어요? 목표가 얼마 정도 보세요? 한 14,000원 정도 갈 줄 알았거든요. 아, 목표가는 14,000원 구간으로. 이거 종목을 왜 매수하셨어요? 이 종목 일단은 전화 연결이 좀 양호하지가 않으니까요. 상담은 일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진 전문가, 지금 테라젠 이텍스 연락을 주셨는데요. 갑자기 또 연락이 끊어져서 잘 도와주세요. 보고 계실 거예요. 전화가 네. 끊겼지만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냈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 재료를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대 주주 이외에 이제 2대 주주로는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그룹사가 좀 상승 흐름을 나타낸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 종목 또한 수급이 자연스럽게 유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사 자체가 이제 삼각 합병이 마무리된다고 하면은 바이오톡스텍하고도 이제 협력 관계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이 유효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한번 기다린다고 하면은 충분히 11,000원 이상에서는 매도를 할 수 있고 그 이상 가격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이 올라오는 게 바이오 USA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미국에 암학회가 있기 때문에 암학회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은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기술적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코로나 이슈 때문에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이오 USA 관련한 이슈로 통해 가지고 6월 10일 날 12,000원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바이오 USA 관련한 이슈가 시장에서는 매력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다시 한번 윗꼬리를 길게 하고 내려왔다. 그리고 나서 지금 좀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만약에 이 종목이 8,5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투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주의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갔을 때에는 지금 8월 이후에 첨생법이 진행이 되면서 치매 관련주들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바이오톡스텍 또한 치매 관련한 치료제를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한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자면은 13,800원 부근까지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보고 계시죠? 저희가 테라젠 이텍스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풀어드렸으니까요. 가격 전략 그리고 대응 방법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다음 문자는요. 어떤 문자를 풀어볼까요? 문자만 보니까요. 오늘도 또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지금 계좌에 마음이 아프신 분도 많고요. 일단 첫 번째 문자는 동우팜투 테이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보고 계신데요. 애청자님 같은데요. 매수가는 3,950원에 비중을 40% 보유 중이십니다. 안 올라도 너무 안 올라서요. 오르긴 오를 건지가 궁금해서요. 지쳐간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5353님이 연락을 주셨는데요. 이 문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우팜투 테이블 오늘 종가는 3,375원입니다. 지금 오르지 않아서 고생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오창호 전문가 지금 차트를 보니까 약간 횡보하다가 조금 떨어졌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일단은 이 종목은 조금만 더 보유를 해보자라고 좀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우팜투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닭고기 원료 육가공 업체인데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반등을 한번 줬었던 종목입니다. 바로 이제 브라질 쪽에서의 공장 하나가 문을 닫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지난달 5월달 초에 이제 급등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때도 아마 그때쯤이시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동우팜투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농림수산식품부 지정된 이제 6개 계열화 업체인데요. 1분기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실적이 조금 좋지 않았다는 것이 약간 좀 흠이라 시일이 조금은 더 걸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1분기에 실적이 이제 영업 적자로 이제 돌아서면서 이제 35억 원 정도 적자를 기록을 한 기업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선을 이제 시청자분이 매수하셨다는 가격 3,950원에 딱 그려놨는데 시청자님께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한 2주, 3주 전까지만 해도 매수가 부분까지 왔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까 좀 많이 이제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조금 이제 안 좋은 흐름이 좀 보여줬었고요. 하지만 수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만큼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한번 반등이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시청자님의 매수가인 3,950원에서 4,000원을 어떻게 뚫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그 시점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이제 2분기 실적을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들고 가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이 갭을 거의 다 메꾼 상황입니다. 3,200원까지의 갭을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시장 전체가 좀 안 좋을 때 메꿨고 다시 한번 이제 상승하려고 한다라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까지 좀 지켜보시고요. 만약에 한 번 더 이번 주 월요일에 저점을 깬다면 그때는 손절 의견, 조금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겠으나 만약에 다시 올라간다
하는 경우에는 매수가 위까지 보시고 이번에 아마 매수가를 뚫지 못한다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매수가에서는 꼭 정리를 다 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우 팜투 테이블은요. 2분기 실적 꼭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응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또 풀어볼게요. 문자 보니까요. 요즘에 또 힌트를 재밌게 주시는 또 최병진 전문가의 팬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병진 전문가의 팬이라고 하시는 분 연락을 또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KNN을 연락을 주셨고요. 1,61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0106님 연락을 주셨는데요. KNN 오늘 종가 상황 볼까요? 1,490원. 오, 지금 손실 중이시네요. 하지만 최근 추세가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병진 전문가, 이 종목이 또 대선 테마주로 유명한 종목인데요. 지금 대선 앞으로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 자체가 방송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네, 부산에 정치 있잖아요.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홍정욱 전 의원 관련주로서 대장주격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지금 핵심적인 인물이 부재하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여러 가지 좀 새로운 신선한 인물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제 홍정욱 전 의원과 윤석열 검찰총장님이 계시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관련 주들이 꾸준하게 계단식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격으로 보고 진입을 하셨다고 하면은 우선은 지켜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도 변동성이 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지날수록 지금 미래통합당에 적합한 인물을 뽑는 시기는 그만큼 가까워지고 그에 따라서 주가 또한 탄력성을 겸비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과거의 고점도 돌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매수 단가가 과거에 매수를 하셨거나 최근에 진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 내려온 구간이긴 하지만 과거에 존재했던 매물대를 한 번 더 가볍게 하기 위한 액션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는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았던 부분, 저번 주에 우리나라 증시의 국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그리고 오늘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용을 했지만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에는 상승 흐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1,600원 부근은 순식간에 탈환할 것으로 보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한 중기적으로 끌고 가던가 한두 달 정도 한번 여유 있게 보신다고 하면은 목표 주가는 충분히 1,8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 구간대에서 추세가 역전이 된다고 하면은 1,25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투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가격대가 가장 중요한 자리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KN은 목표가와 손절가 설정해 드렸으니까요. 가격 구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최근에 고객 예탁금이 48조까지 터치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변곡점 구간인데요. 개인들의 열기는 계속 뜨거운 상황인데 묻지마 투자하지 마시고요. 저희 전문가들이 미리 골라온 유망주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힌트 먼저 확인해 보시죠. 내일장 공략주의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4글자 종목이고요. 테크노 버전 닐리리아 니나노라고 합니다. 오늘 힌트에 부담을 느끼신 게 분명합니다. 테크노 버전의 미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대해 주세요. 5차원 전문가의 종목은요. 6글자 종목입니다. 이제 슬슬 카지노 업체의 눈길이라고 하는데 카지노? 그렇다면 게임주에 집중하자는 걸까요? 아니면 여행 업종에 관련된 걸까요? 시황관까지 함께 들으면 좋겠는데 어떤 의미인지는 나중에 들어볼게요.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입니다. 5차원 전문가의 6글자 종목이고요. 비대면 특수 이어질 전자결제주라고 합니다. 이 언택트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단어가 됐는데요. 전자결제주 중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힌트를 받고요. 제가 조금 더 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4글자의 테크노 버전의 닐리리아 니나노
미뉴 버전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테크노 버전 이거 미뉴를 어떻게 테크노로 하죠? 그렇죠. 이게 제가 생각을 하면서도 약간은 네. 무리수였다고도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이 힌트를 제가 만든 게 네. 이제 지금은 풍악처럼 약간은 잔잔한 민요 스타일로 있지만 네. 만약에 이제 제가 본 아. 관점이 부합을 하면서 급등오름 슈팅이 나온다 하면은 테크노 버전으로 막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 네. 상승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계열사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바이오 관련주와도 엮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잘 이용을 해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고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미뉴 버전이라는 것은 아직 잔잔한 파동을 그리고 있지만 나중에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란 말씀이시죠? 네네, 그럼 맞습니다. 좀 시가총액 가벼운 종목일까요? 시가총액은 너무 가벼우면 이제 뭐 그만큼 급등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좀 상위 탑 클래스에 있는 대기업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아. 어느 정도 시가총액과 기업 가치는 유지를 해주면서 네. 든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럼 조금만 더 힌트 주시면 그 대기업이 어디예요? 너무 힌트를 많이 주시는 건가요? 대기업 같은 대기업이요? 경우에는 네. 이제 나비 문양에 있는 나비? 예, 나비 문양에 있는 기업의 이제 자회사 계열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나비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완전하게 알려드릴게요. 다음으로는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를 조금 더 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호 전문가의 종목이고요. 6글자 종목입니다. 비대면 특수 이어질 전자결제주라고 합니다. 오창호 전문가, 힌트가 너무 대충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전자결제주 중에 한 개 찾으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오늘 좀 많이 찾아봤는데 네. 이 종목은 이제 힌트를 드리기가 참 네. 어렵더라고요. 이제 아, 설명드릴 게 딱 네. 그것밖에 없고 네. 일단 뭐 업황 쪽 얘기를 해드리면은 네네. 이번 주 월요일 날 참 좋은 기회가 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금을 들고 있을 때는 전체적인 종목이 빠질 때 가장 먼저 상승할 만한 종목을 이제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능력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이제 코로나 특수를 누리면서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좋아졌는데 2분기에는 더 좋아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는 기업이고요. 그 중에서도 네. 이제 조금 나중에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이제 전자결제 관련주들은 투자자분들 또한 이제 좀 많이 상승을 해서 좀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눌림이 한 5월 중순부터 나왔고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도모하는 딱 시점이 지금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온라인 승부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런데 오창호 전문가, 전자결제주는 좀 QR코드 테마랑은 좀 다르게 봐야 되나요? 사실 중국에서는 QR코드로 막 전자결제 하고는 하잖아요. 네네. 네. 일단은 연결이 안 된다고는 할 수 없고 뭐 회사마다 다릅니다. 회사마다 어느 정도 네네. 다르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뭐 피지 이제 전자결제를 대행해주는 회사가 이제 다루는 업종도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안 올라왔던 주가가 이제 많이 폭발적으로 상승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동안에 여행 쪽과 좀 연관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이 회복돼서 전자결제가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2, 3분기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전망이 되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는요,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있고요. 가격 전략은 MTN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프로그램 끝나고 MTN 실시간 유튜브 들어오셔서 가격 전략 링크 들어오시고 또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힌트와 참여 방법 알려드렸고요. 다시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요즘 또 포트폴리오는 어떠신가요? 저는 좀 안 좋은데요. 좀 슬프신 상황이신가요? 그럼 오늘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세경 하이테크요. 세경 하이테크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30%고요. 네. 비중은 30%고 매수가는 28,210원이요. 28,210원이요. 네네. 혹시 추가 매수를 하신 가격이실까요? 네, 추가 매수도 했고요. 네.
그 순간에 이익도 많이 났는데 아. 목표가가 뭐 앞으로 4만 원까지 간다고 해서 제가 지금 현재가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네. 목표가 기다리다가 놓쳤어요. 아, 그럼 팔 기회도 있긴 했는데 왠지 조금 더 갈 것 같아서 가지고 있다가 목표가까지 네네. 도달이 안 돼서 갑자기 추세가 꺾인 상황인가요? 네네. 아, 정말 아쉬우시겠어요. 네. 그 포트폴리오에서 빨간불이 막 반짝반짝하고 있을 때 갑자기 놓쳐가지고. 네네. 사실 폴더블 상황이 요즘은 추세가 좀 나아지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또 어떨지 저희 오창호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네, 오창호 전문가 세경 하이테크 잘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 혹시 이번 주에 추가 매수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이제 올라가고 있을 때 매수를 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재가요 네. 한 달 정도 됐는데 네. 5월 15일 날 추경 매수했어요. 5월 매수했어요. 15일 날. 예, 5월 예. 15일이면 이제 한번 올라갈 때쯤에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신 거네요. 네네. 예, 딱 요때쯤인데 일단은 시점 자체는 도전해 볼 만했어요, 확실히. 네. 예, 하지만 요 세경 하이테크가 이제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이제 보호 필름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아주 네. 그냥 코로나19가 폴더블 폰, 특히 갤럭시 폴드 2 나오기 전에 약간 좀 안 좋았어요. 사람들이 이제 뭐 핸드폰을 새로 안 사니까 이제 갤럭시 폴드가 작년에 1이 나왔고 이번에는 가로로 접히는 이제 Z가 나왔는데도 그것에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네. 이제 세경 하이테크 또한 작년에 폭발적인 상승을 뒤로 하고 지금은 조금 안 좋아요. 하지만 시청자분의 매수 가격이 충분히 들고 계셔도 될 만한 매수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추가 매수 한 번 더 하실 수도 있으세요? 네,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는 좀 더 매수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대신에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 이 종목이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회복이 되고 나서 계속 지켜지는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인 선이에요. 25,000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5,000원 정도. 네네. 그래서 25,000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네. 우리한테는 또 이제 앞으로 나올 게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바로 이제 갤럭시 폴드 2가 7, 8월 중에 이제 나올 텐데 이제 네. 여기에도 이제 세경 하이테크의 제품이 들어가요.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19가 좀 지나가고 이제 사실 이제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소비가 좀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네네. 전체적으로. 네.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제 찾는 거는 이제 핸드폰에 대해서도 이제 하이엔드 핸드폰일 거예요. 좀 고성능 네. 핸드폰. 네네. 그래서 고성능 핸드폰으로 이제 작년에 갤럭시 폴드 1을 구매 안 한 이제 사람들이 갤럭시 폴드 2를 이제 조금 눈여겨볼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게 나온다면은 이제 이 세경 하이테크의 매출 또한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그 뉴스가 나오기 전에 지금 보면은 세경 하이테크 말고 이제 폴더블폰 관련주로는 KH 바텍을 좀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요 KH 바텍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주에 좀 안 좋았지만 결국 어제 오늘 해갖고 그 이번 주 빠졌던 가격을 모두 다 메꿨거든요.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세경 하이테크 또한 이 추세를 따라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지만 확실히 작년처럼 아직까지는 대장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이 종목을 봤더니 좀 외국인들도 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그럼 그 말은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 2의 성공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한 관심이 더 증가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이 종목을 만약에 신규로 진입을 한다면은 충분히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한 3분기, 4분기까지 좀 보시면서 네. 아마 이제 출시가 되기 전에도 이제 기대감 때문에 아마 시청자님 매수가 위로는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막상 이제 뚜껑을 열었는데 엄청나게 잘 팔린다 하는 경우에는 작년 고점 이상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현재 가격에서 시청자님의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시더라도 한 10% 정도만 하시고 네. 1차 목표가는 이번에 최근의 고점 부근이었죠.
최근에 네. 고점인 한 32,000원과 그리고 그 다음은 한 35,000원 정도까지만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네. 1차적으로는. 네. 그리고 나서 물론 그 시기 오면은 또 한 번 들고 오실 수 있어요. 네. 이 종목이 좀 사갖고 35,000원까지 가면은 7,000원이니까 아마 한 20 몇 % 정도 수익인데 이거 네. 어디까지 들고 갈까요? 아마 이러한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 네네. 그거는 또 그 당시에 아마 갤럭시 폴드 2가 성공 기대감이 시장에 돌기 때문에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딱 그 시점에 맞춰서 다시 한번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세경 하이테크 아주 자세하게 풀어주셨어요. 네네, 대응 감사합니다. 잘하시고 나중에 수익 더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상담 풀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주식 고민 풀어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식 고민 해결. 버틸각, 팔각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들의 이전 추천주 리뷰 시간인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부터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클론, 알테오젠,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파맵신, 제약 바이오주 구성해 주셨네요. 오늘은 어떤 종목 또 리뷰해 주실 건가요? 최근 추천드렸던 앱클론 해보겠습니다. 네. 쿵따리 샤바라가 부른 그때 어플리케이션을 알려주셨지만 앱클론이 그때 또 코로나 모멘텀도 있고 제 생각에는 꽤나 고점에서 주셨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추가 상승이 쭉쭉 나왔어요. 그래서 벌써 이 30% 가까운 또 종목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각인가요? 지금부터 버텨볼 각이라고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버텨요, 여기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쿵따리 샤바라 노래를 네.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네. 클로미스는 앱이라고 한번 명칭도 드렸었는데요. 네네. 지금 보시면은 이 앱클론이 요즘에 인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신약 개발 그리고 재료의 모멘텀이 꾸준하게 주가의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CRT 면역항암제 치료제 관련해서 우리나라 국내 최초로 올해 임상 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CRT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수억 원에 또 지금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임상 진행 이후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이슈와 이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2차 대유행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항체, 모든 유형의 코로나 항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2차 대유행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항체 관련해서 예방 백신 관련한 이슈로도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지금 과거의 고점을 돌파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제2의 알테오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또 기관이 12거래 연속 지금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 또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뭐 신라젠이나 메디톡스와 때문에 지금 바이오주 투심이 많이 악화됐다고 보여지는데 뭐 다음 주에 뭐 AACR 미국 아마케도 있기도 하고요. 요즘 바이오주 업황은 어떤가요? 그래서 미국 AACR이라고 미국의 네. 아마케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약 바이오주들을 보면은 신라젠이나 이제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1세대, 2세대 관련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약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알테오젠이나 제넥신 지금 후발 주자들이 꾸준히 제약 바이오주들의 투심을 이끌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큰 형님이 지금 제약 바이오주들의 섹터 자체를 부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지금 제약 바이오주들을 끌어올려야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과거의 호황기였던 코스피 2600 지수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는 게 그 당시에도 제약 바이오주들 붐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던 우리나라 증시였습니다. 그만큼 제약바이오주들의 책임과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유심히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앱클론 순매수 관련해서 지금 수급 동향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관이 매일 연속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맞춰서 보면은 연기금 또한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투자가 오늘은 많이 매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투신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게 이 부분은 금융투자와 투신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공격 성향이나 확실한 재료가 있으면은 주가에 탄력성을 부과시키고 본인들이 목표한 가격대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수급 동향도 중요한 부분이고 이에 따라서 계속 매수세가 유지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10만 원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앱클론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5,000원 전문가의 종목들 또 리뷰해 드릴게요. 그동안 어떤 종목 추천 주셨을까요? 일진머티리얼즈, 성광밴드, 현대바이오, 유진테크. 현대바이오가 56%가 넘는 또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유진테크도 50%가 넘는 지금 수익률을 갖고 있어요. 오늘은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건가요? 네, 어지간하면은 이제 1차 목표가 도달하면은 절반 매도를 하는데 당시에 네. 이제 이슈가 있어서 절반 매도를 안 했었던 유진테크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진테크 요즘 거래량도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또 KB자산에서 매집한 또 큰 손주로 유명한 종목이더라고요. 이 종목은 앞으로 어떤 각인가요? 네, 이제 50% 넘었으니 반 팔고 반은 반 팔고? 버틸 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전공정 업체인데 이제 한번 버틸각 발각에서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코스닥 150에 이제 편입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버텨보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어제 또 다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도 뭐 전일 급등에 비해서 이제 눌림이 별로 나오지 않았고 조금 더 이제 반을 익절하고 나머지는 이제 3만 원까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평소 성향을 알기 때문에 반을 파는 이유는 알긴 하지만 정말 신고가도 기록했고 어제 외국인의 또 러브콜이 너무 많아서 반 팔기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반 팔기 충분히 안 팔아도 되나요? 네, 아까우실 수도 있는데 이제 네. 이것은 이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29일날 드렸기 때문에 아직 2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50% 정도라면은 이제 반을 매도하고 이제 나머지 목표가를 보면서 혹시라도 반 매도하고 다시 한번 조정이 받으면 그때 다시 재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관점이기 때문에 들고 가실 분들은 더 들고 가시되 아닌 분들은 이제 반 매도하고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보자.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테크 알아봤습니다. 최종 정리해 드릴게요. 최병진 전문가의 앱클론, 모든 유형의 코로나19 항체 모멘텀 유효 홀딩 전략이라고 알려주셨고요. 또 유진테크는 절반 수익 실현, 목표가 3만 원으로 업이라고 알려주셨네요. 여기까지 버틸까? 8각이었습니다. 네, 이제 종목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이죠. 테크돈 버전 닐리리아 니나노. 빠빠빠빠빠빠. 이거 원하셨던 거죠. 닐리리아 니나노. 이 종목 어떤 네. 종목이었나요? 그거를 원했는데 지금 자막이 가려지면서 춤추었던 게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비염주가 큰 한 번 했다고 급등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이 종목 또한 이제 풍악주로서 한번 밀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네. 종목명 말씀드리자면 존버님 정답입니다. 나노엔텍이라는 기업이고요. 투자 포인트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 자회사이고요. 그리고 진단키트를 개발을 하면서 코로나 이슈에 맞춰서 급등 흐름도 나타냈습니다. 단기적으로 9,500원 부분까지 급등 모습을 나타낸 부분은 SK바이오팜이라는 상장 이슈가 이 기업에 추가적인 탄력성을 부과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SK바이오팜의 수요 예측을 봤을 때 지금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바로 수요 예측에서 976여 개의 이제 국내 기관들이 참여한 부분은 250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고요.
이것은 과거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 당시에 290대 1 정도를 추정했음 그 부분을 나타낸 거와 비례를 해본다고 하면은 그만큼 시장의 열기가 뜨겁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 기관 이외에도 외국계 투자자들을 추가로 시킨다고 하면은 100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평이 있기 때문에 SK바이오팜 상장 이후에도 강세를 보인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 기업 또한 수혜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SK그룹사에서 이 기업을 처음에 인수를 할 때 SK 최태원 회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SK바이오팜과 나노엔텍 그리고 SK바이오텍과 함께 삼각 시너지 효과를 노리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노엔텍을 인수를 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SK바이오팜 상장 이후에 본격적인 그동안에 추진했던 전략이 본격화되는 시점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코로나 때 이제 급락 모습을 보이다가 진단키트 관련한 이슈로 급등 모습 나타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SK바이오팜 상장 이슈로 인해서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대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상단의 지지 구간, 만약에 여기서 올라간다고 하면 이 구간대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중기적인 추세상으로 본다고 하면 충분히 상승 기조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보다는 중기적인 관점 SK바이오팜 상장 이유를 봐서 목표 주가로는 9,800원 부근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6,500원 부근을 잡아드리는 게 이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지만 내려올 경우에는 추계와 매수가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잡아드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은 나노엔텍이었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5,000원 전문가의 종목을 공개해 볼게요. 6글자 종목이고요. 이제 슬슬 카지노 업체의 눈길을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한 종목은 W게임즈. 5,000원 전문가 맞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늘은 이제 복합 리조트를 곧 이제 여행 오픈하게 쪽으로. 될 이제 네네. 롯데관광개발이라는 종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와 해외 여행업을 이제 영위하는 업체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인 제주도 내 복합 리조트인 제주 드림타워의 이제 그랜드 오픈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여행주들과는 조금 다르게 코로나19 이전의 가격 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제주 드림타워 같은 경우는 제주국제공항에서 이제 3km 정도, 그리고 제주국제 여객터미널에서 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이제 지리적으로도 이제 최적의 지금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서를 작성 중이고 이제 지난주부터 직원 면접도 이제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인허가를 마치고 이제 3분기부터는 무난히 그랜드 오픈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이때 같은 경우는 시기상으로도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외국인 유입도 어느 정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에 이제 오픈했던 제주 신화월드가 이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올해 하반기에 무난하게 한 4천억 원 정도 제주 신화월드보다 조금 더 많은 당시에 이제 3,890억 정도 매출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그 이상의 카지노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것이 바로 제주 드림타워에 있는 카지노입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락이 시작됐던 것이 바로 3월 달인데요. 그 이전의 가격 위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큰 폭의 시장 하락이 나왔지만 바로 회복이 되면서 이제 오늘 그 위까지 이제 올려놓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5일 이동평균선도 좀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매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3분기, 4분기까지 길게 보셔도 좋을 종목이라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6,000원, 이제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000원 전문가의 첫 번째 종목은 롯데관광개발이었습니다.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12,000원 제시해 주셨네요. 한 종목이 더 남았습니다.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인데요. 6글자 종목에 비대면 특수 이어질 전자결제주라고 합니다. 전자결제주 너무 많으니까요. 투자 포인트 조금만 더 알려주세요. 네, 아까 유튜브에서 한 분이 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이 종목 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은행이 좀 많죠. 그 중에서 이제
한 군데인 K뱅크의 지분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에도 이제 특수를 조금 봤었고 이제 2분기에 이제 더 크게 볼 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눌림목에서 좀 빠져나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으면서 충분히 매수 매력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설명드리면 뭐 모든 전자결제주들과 이제 좀 동일하긴 하지만 이제 온라인 쇼핑이 좀 많이 늘어나고 이 회사의 이제 매출 그런 비중에서는 이제 여행 쪽도 많이 껴있다라는 부분까지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 종목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종목은요,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리고요. 또 가격 전략은 M10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M10 실시간 유튜브 끝나고 들어오셔서 가격 전략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요. 한번 추이 잘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 주부터 뉴욕에서 또 2차 경제 재개를 하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또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4시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